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곡성군 전현직 군수와 현역 군의원들이 비리 사건과 연루돼 줄줄이 검찰에 송치되는 등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험지가 광주 전남에 도착했습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저항 작가인 고 문병란 시인의 집에서 시를 배우고 창작한 주민들이 네 번째 시집을 냈습니다. 한때 파크골프장 사유화 논란을 빚었던 영암군 파크골프협회 관계자가 보조금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어 또다시 논란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시험지가 광주 전남에도 도착했는데요. 수험생들도 긴장감 속에 마무리 정리에 한창인데 무엇보다 몸과 마음을 최고의 상태로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의 삼엄한 경비 속에 2026학년도 대학 수능 시험지와 답안지가 도착합니다. 이 문답지는 광주 전남 교육청에 안전하게 보관된 뒤 수능 시험일 당일 새벽에 광주 40개, 전남 46개 고사장으로 옮겨집니다. 사탕 갑니다. 12년 동안의 초중고 생활의 정점을 찍는 만큼 수험생들에게선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험 당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만의 노하우나 루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환절기라서 이제 일교차가 크니까 아침에랑 저녁에 마스크 꼭 쓰고 다니면서 감기 안 걸리려고 좀 조심하는 편입니다. 해왔던 대로 연습을 실전처럼, 실전을 연습처럼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새로운 내용을 학습하기보다는 6월과 9월 실시된 모의평가나 EBS 교재에 연계한 오답 노트를 점검하는 등 차분하게 마무리 점검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지금까지 봤던 시험 중에 가장 잘 봤던 시험, 가장 좋았던 기억이 있는 그 시험지를 한번 가볍게 읽어보는 것이 수능날 시험 컨디션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늦게까지 공부하기보다는 수능 시험 시간표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보고 최적의 상태로 시험을 치르기 위한 식단과 건강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수험생들은 오늘 자신의 학교 등에서 수험표를 받은 뒤에는 고사장을 찾아서 자리를 확인하고 금지 물품이나 유의사항을 점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편 광주 전남 수능 응시생은 지난 2007년 황금돼지의 출산 증가 여파 등으로 지난해보다 6%, 1,900명 가까이 늘어난 32,600여 명이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출근길 무렵에는 여전히 매우 쌀쌀하겠고 기온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합니다. 5도 안팎에서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 무려 18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 한결 포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수능일인 내일 역시도 맑겠지만 오늘처럼 일교차 큰 날씨가 예상됩니다.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등 세심한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짙은 하늘 드러난 상태인데요. 기온차가 커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특히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더 쌀쌀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장성과 담양, 나주와 화순에서 모두 1도 안팎의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곡성군 전현직 군수와 현역 군의원들이 비리 사건과 연루돼 줄줄이 검찰에 송치되는 등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역 민주당 독점의 폐해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곡성군은 지난해 11월 15일 한 건설 업체와 각각 1,800만 원대와 1,700만 원대의 수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수의 계약 시점인 11월 15일 전 조상래 군수는 해당 건설 업체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이 체결될 거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줬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조 군수가 직간접적으로 수의 계약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고 조 군수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조 군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미 수의 계약이 결정난 상태에서 신분이 있는 건설업체에게 미리 알려준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겁니다. 계약은 완료가 아니지만은 담당 부서하고 재무과에서는 그걸로 간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죠, 이제. 이상철 전 군수도 재임 시절 해당 업체가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렇게 전현직 군수의 비리 혐의가 포착된 건 곡성군 의원들과 해당 건설업체와의 관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곡성군 의회 조모 의원과 김모 의원이 해당 건설업체로부터 광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수백만 원의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설업체 대표는 전 언론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유금기 전 군수는 재임 시절 직원 비리를 방관한 혐의로 곡성군 의회 윤모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전현직 군수와 의원들이 줄줄이 수사 대상에 오르자 정치권과 지역민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만은 않습니다. 끝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제 나와서 이제 깜짝 놀라기는 놀랐죠.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그게 좀 약간 실망스럽죠. 조국 혁신당은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민주당의 독점 폐해가 불러온 참사라며 당 차원의 진상조사와 징계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비리 사건과 연루된 의원들에게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지난 4월 지역의 파크골프협회가 공공 클럽하우스를 점유하다시피 하며 논란을 빚었는데요. 이후 일부 개선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보조금 횡령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최다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파크골프장 사유화 논란을 빚었던 영암군 파크골프협회. 당시 영암군은 완전 직영제로 전환하는 등 개선 대책을 내놓으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협회 고위 관계자가 군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인물은 영암군 파크골프협회 전무이자 지회 사무국장, 파크골프장 기간제 근로자를 겸임하고 있는 조모 씨. 지난 2022년 골프용품 구매 명목으로 보조금 180만 원을 용품점에서 카드로 결제한 뒤 전액을 자신의 계좌로 되돌려 받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말하자면 그 약자잖아요. 어리잖아요. 저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서 좀 팔아먹으려고 한데 그걸 이용을 해갖고 깡을 해주라 해서 해줬어요. 뒤늦게 사실이 드러나자 영암군 체육회는 감사에 착수했고 조 씨에게 과징금 210만 원과 1년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의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협회로부터 상위단체 허가 없이 매달 30만 원의 활동비도 지급받아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활동비를 합친다면 조 씨가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은 1,140만 원에 달합니다. 징계 이후 추가 의혹까지 드러났지만 영암군은 여전히 조 씨와의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그 결과 이걸 통보받거나 제가 받은 건 사실 없습니다. 그런 부분 관련해서도 거기서 한번 1차 검토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저희는 그렇게 들었었어요. 영암군의 미온적인 대처에 조 씨 측 관계자가 해당 용품점의 홍보물을 훼손하는 등 보복성 행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횡령과 각종 의혹 속에서도 영암군이 근로자의 계약을 이어가며 결국 그 불편은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회원들의 몫이 됐습니다. MBC 뉴스 최다훈입니다. 내일 수능 시험일에 맞춰 광주시가 특별 교통 대책을 시행합니다. 광주시는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시험장 주변과 지하철역 등에 질서 요원을 배치하고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험장을 지나는 시내버스 38개 노선은 등교 시간대에 집중 배차하고 장애인 수험생들은 사전 예약을 통해 시험장 등하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저항 작가인 고 문병란 시인의 집은 주민들을 위한 문학 공간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이곳에서 시를 배우고 창작한 주민들이 4번째 시집을 냈는데요. 박수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꽃은 왜 피는 걸까? 이번 주에 지을 시의 주제입니다. 한 마을에 사는 시 동호인들이 직접 써온 시를 들고 모였습니다. 이것은 봄의 신호가 아니라 참았던 마음의 고백이다.
누군가가 하루에 따뜻한 이완이 필요할 때 꽃은 핀다. 어떤 것보다 비유할 수 없이 예쁜 내 사랑. 창작을 도와주는 멘토 시인의 감상평도 이어집니다. 이항현 선생님은 어려서 젊었을 때부터 시를 워낙 좋아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셨어요? 동구 지산동 주민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시를 배우고 짓는 이곳은 고 문병란 시인이 지난 2015년 타계하기 전까지 살던 집입니다. 한동안 빈집이었던 이곳을 광주 동구가 매입해 고인의 생애와 작품을 체험하고 창작도 하는 문학 사랑방으로 꾸몄습니다. 방학이면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모여서 시를 쓰고 그 시를 그림으로 그립니다. 지난 2021년 첫 모임을 시작한 주민 창작 동아리는 매주 화요일에 모여 시를 쓰고 서로의 시를 감상합니다. 이렇게 늦은 나이에 공부한다는 게 좋고 제가 살아온 길을 쓴다는 게 좋아요. 묻어뒀던 문학소녀의 꿈을 펼치기도 하고 삶의 고단한 무게를 시에 얹어 내려놓기도 합니다. 제 행운인 것 같아요. 저를 이거를 인도해 주신 동자님 덕분에 라고 좋은 멘토 선생님 덕분에 저희 참 좋은 삶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모인 시들이 책으로 엮여 어느덧 4번째 시집이 나왔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후반부에 이 글쓰기가 정말 그 또 다른 세계, 내 인생의 제2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시어로 민중을 대변하고 통일의 염원을 노래했던 문병란 시인의 예수로는 서거 10년이 흐른 지금도 그를 기억하고 찾는 사람들을 통해 끝없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여수 경도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종합 공정률이 40%에 그치고 있지만 내년부터 글로벌 브랜드 호텔 착공 등 성과들이 가시화하면 전체적인 사업 추진에도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김주희 기자입니다. 여수시 경호동 경도 복합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현장입니다. 215만여 제곱미터 면적에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지난 2017년 처음 시작됐습니다.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1조 6천억여 원을 투입해 오는 2029년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호텔과 콘도, 테마파크 등 사업들은 아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 공정률은 40%로 연초 대비 9% 진척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가 건축 경기 불황 등 쉽게 회복되지 않는 경기 탓에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경자청은 그럼에도 기본 인프라 구축 사업들은 멈추지 않고 추진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여수 경도 진입도로 조성 사업은 남양건설의 법정 관리로 중단됐다 지난 3월 공사가 다시 재개되면서 현재 2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내년이면 교각과 케이블 공사도 본격 시작되고 2027년 하반기 준공 개통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달에 공사를 재개해서 현재는 다소 공정률이 미진하지만 2027년 12월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경호초등학교는 10와급 규모로 신축해 이전까지 모두 마무리됐고 이와 연계한 300실 규모의 글로벌 브랜드 5성급 호텔 조성 사업도 내년이면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자청이 최근 건축 허가를 취소한 생활형 숙박시설 조성 사업은 전반적인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대체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플랜 B로 대체 사업, 실버타운이라든가 리조트 등으로 대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남해안권 해양 관광을 테마로 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의 핵심 콘텐츠가 될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경기 침체와 함께 다소 주춤했던 핵심 사업들이 내년부터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전라남도가 어제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12조 7,023억 원으로 확정하고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 예산보다 1,587억 원 늘어난 가운데 중점 사업으로는 AI 인력 양성 10억 원과 제조업 AX 실증 인프라 구축 7억 원 등 AI 수도 관련 사업이 대거 신규 반영됐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416억 원, 전남 섬 방문회해 관련 8억 원 등도 포함됐습니다. 전라남도는 경제 상황이 나빠지며 세입이 감소했지만 인구 감소와 민생 악화 등 현안 대응과 AI, 에너지, 첨단 산업 분야 미래 100년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홍준표 전 시장 재임 당시 대구시가 공들여 추진한 정책 가운데 하나가 대구 경북 행정통합인데요. 장밋빛 전망을 내세우며 강행하더니 논란과 갈등만 만들고 중장기 과제로 넘어갔습니다. 대구 시민에 대한 우롱이다, 실패한 정책이다, 대권 노름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 등을 해결하겠다며 홍준표 전 시장이 밀어붙인 대구 경북 행정통합. 이만큼 엄청난 변화가 오는 개혁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20년 안에 대구 경북 인구가 2.4배 늘고 지역 내 총 생산이 8.4배 증가한다며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하나가 될 대구와 경북은 지역 발전을 이끄는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어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축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행정통합 논의는 곧 중단됐습니다. 홍 전 시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대구를 떠나고 탄핵 정국과 새 정부 출범으로 추진 동력을 잃은 겁니다. 이제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 추진단도 폐지돼 광역 협력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축소됐습니다. 통합은 구호만 앞세우다 원점으로 돌아간 실패한 정책. 홍 전 시장의 대권 노름 아니었냐는 질타가 쏟아집니다. 지방 분권을 완전히 새로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를 대구 경북만 적용해서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혹시 무민이었다는 너무 낙관적인 수치를 좀 장밋빛 수치를 제시하다 보니까 좀 저희도 질타도 많이 받았지만 향후에는 시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성과 위주로 저희가 한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행정 신뢰까지 추락시켰다는 질책도 거셉니다. TK 행정통합은 올해만 본 예산 17억 원 중 3억 7천만 원 가량을 쓰면서 시도민 갈등만 부채질한 채 중장기 과제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온갖 논의를 다 하고 각 부에 다니면서 설명회를 거치고 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장밋빛 희망만 줘놔놓고는 지금 결론적으로 모든 게 스톱된 상황에서 결론적으로 보면 대구 시민에 대한 우롱밖에 못했다. 충분한 시도민 의견 수렴 없이 독단과 독선으로 얼룩진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 대해 시민사회 역시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협력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 자체도 좀 깨버리고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 자체도 이제 못하게 하는, 더 좀 퇴행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8기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소리만 요란했지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무산됐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상에 큰 변화를 불러오는 정책이 대구시의 수장이 바뀔 때마다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지영입니다. 삼성전자가 전북자치도 고창군과 손을 잡고 3,500억 원대 규모의 초대형 물류창고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전북에 삼성전자의 대형 사업장이 들어서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전북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주문화방송 정자형 기자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인근에 드넓게 펼쳐진 고창 신활력 산업단지. 축구장 25개를 합친 크기인 18만 2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국내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 사업장인 고창 스마트 허브 단지가 들어섭니다. 자율 이동 로봇과 자동 보관 회수 시스템이 도입된 지능형 물류 단지로 꾸려질 예정인데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새로운 호남권 물류 핵심 거점으로서 첨단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차세대 스마트 물류센터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투자액 또한 기존보다 500억 원 늘어난 3,500억 원으로 확대된 데다 500명을 고용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돼 지역의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스마트 허브 단지 직원과 가족 등을 위해 산단 인근 환경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근로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주거 환경을 위한 개선 노력이 있게 될 겁니다. 주거할 수 있는 공간에서 들어갈 식자재 이런 것들을 고창의 농특산품이 이제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번 착공을 기회로 삼성과의 인연이 계속될 수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삼성그룹이 새만금 투자를 철회한 아픔 이후 9년 만에 찾아온 쾌거. 전북자치도는 이번 착공식을 계기로 추가적인 삼성 사업장 유치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의 많은 투자 프로젝트들이 있을 때마다 전북이 주요 후보지로 계속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멀지 않아서 좋은 성과가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창 스마트 허브 단지는 27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28년부터는 삼성의 호남권 물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 이틀 전인 10일은 제주 제2공항을 짓겠다는 사업 계획이 발표된 지 10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올해 개항이 목표였던 제2공항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요. 제주 사회를 둘로 나눈 찬반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제주문화방송 이따금 기자입니다. 도로 위에 농사용 트랙터와 트럭 수십여 대가 줄지어 달립니다. 차량 위로 제2공항 결사 반대가 적힌 깃발이 바람에 나부낍니다. 제2공항 반대 투쟁 10년을 맞아 농민들이 차량 시위에 나선 겁니다. 제2공항 예정 부지 인근 성산포 광치기 해변에 모인 농민들은 제2공항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자연에게 상처를 입히지 말고 자연 그대로 살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만 폭언을 멈추고 농민들에게 농지를 남겨주십시오. 제주 동쪽과 서쪽 끝에서 출발한 차량 수십여 대는 100km를 달려 제주 도청 앞에 도착했습니다. 상복을 입은 농민들은 제2공항이 적힌 상여를 메고 도청 안으로 들어갑니다. 농민들은 상여를 불태우고 투기 세력이 제2공항 주변 농지를 사들여 돈벌이 도구로 전락했다며 제2공항 결사 반대를 외쳤습니다. 제주 제2공항 사업 계획이 발표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찬반 갈등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찬성단체는 제2공항 사업이 늦어져 성산읍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며 갈등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10년 동안 반대를 하고 집회하고 시위한다는 건 너무 지나치다. 안타깝다. 이제 그러한 거는 사소한 문제들로 너무 길게 끌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하죠. 찬반 갈등이 심해지는 가운데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제2공항 갈등 10년에 대한 메시지를 내고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쟁점 핵심 사항으로 제기된 어떤 사항들과 그리고 항공공항 예측 그리고 그것에 따른 결정들은 도민들에 의해서 최종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영훈 지사에게 제2공항 추진 여부를 묻는 도민 직접 투표를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2공항 추진 10년, 찬반 갈등 속에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는 제주 사회. 진행 중인 환경 영향평가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해소하지 못하면 갈등은 더욱 격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광주 NGO 시민재단은 광주 공동체를 빛내온 시민사회 활동가를 대상으로 제2회 광주 활동가상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광주 활동가상은 광주 시민사회단체에서 10년 이상 상근으로 활동한 시민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선정되며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만 원이 수여됩니다. 후보자 추천 기간은 오는 27일까지고 광주시민사회지원센터 누리집에서 관련 서류를 확인해 이메일로 접수하거나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도시 여행자의 노트를 주제로 매년 프랑스에서 열리는 국제예술축제인 까르네드 보야주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광주의 서동환 작가와 나주의 백은영 작가가 초청됐습니다.
오는 16일까지 열리는 축제에는 30개 나라에서 130여 명의 작가들이 참가해 일주일 동안 경험한 도시의 문화와 풍경을 여행자의 관점에서 드로잉에 전시합니다. 서동환 작가와 백은영 작가는 광주와 나주가 지닌 역사와 문화를 작품에 반영해서 선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맑은 가을 날씨가 예상되지만 출근길 무렵에는 날이 쌀쌀하겠고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합니다. 5도 안팎의 기온에서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 18도로 낮 동안의 한결 온화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수능일인 내일도 마찬가지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만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등 세심한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 하늘 맑게 드러난 상태인데요.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곳곳에 짙은 안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나타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장성과 담양, 화순에서 나주에서는 1도 안팎의 기온으로 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목포에서 16도, 영암과 강진에서 18도 안팎으로 낮 동안에 한결 포근하겠습니다. 곡성과 순천에서는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분간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 수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오늘과 비슷한 수준의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음 주 초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겠고요.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